예, 다음 114페이지 미분 가능일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미분 가능일 조건은요, 여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108페이지에 있는 미분 가능성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공부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분 가능성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일단 108페이지 설명을 다시 듣고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미분 개념편 지금 제가 아까 그 목세 미분까지 설명드리고 문제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린다 그랬는데 아직 문제를 예제 12번까지 아직 풀이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은 문제를 다 풀이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 오세요. 그래야지 이거 얘기하는 게 좀 더 쉽게 이해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면 미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 설명부터 들으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반드시 예제 12번까지 풀이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설명을 들으세요. 한번 볼까요? 자, fx라고 하는 게 a를 기준으로 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x는 a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hx라고 하는 함수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고 오른쪽에서는 gx라고 하는 함수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x는 a에서 함수가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자 원래 우리가 미분 가능하려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쓰냐면 미분 가능일 조건은 첫 번째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x는 a에서 연속을 만족해야 돼요. 연속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다를 만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x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함수가 서로 다르니까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었냐면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값과 함수값과 우극한값 이 세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면 x는 a에서 좌극한에 해당하는 함수가 hx니까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은 값과 함수값은 누구냐면 x는 a에서의 함수는 gx니까 여기에서 함수값은 ga를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극한값은 이제 a+를 집어넣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풀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h나 g라고 하는 함수가 끊어지지 않은 다항함수라든가 어차피 끊어진 함수, 특수한 함수가 아닌 경우는 가우스 함수라든가 그런 x는 a를 기준으로 막 끊어지거나 그런 함수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연결된 끊어지지 않은 함수라고 하면 어차피 a-값은 우리 앞에서 했지만 어차피 a-값은 그냥 ha라고 해도 돼요.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요. 리미트하고 이런 거 하기 귀찮으니까 바로 ha라고 쓰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연속이라는 얘기는 h에다가 h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gx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ha하고 ga가 같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극한도 a+를 여기에 집어넣을 바에는 그냥 이거 세 개 하지 말고 그냥 ga라고 그냥 바로 쓰자고요. 왜냐면 어차피 끊어져 있는 특수한 함수가 아니고서는 우극한 값도 그냥 a 대입한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어떤 해설들은 이렇게 쓴 해설들이 있고 어차피 이 얘기는 요거니까 요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해설들이 요렇게 안 쓰고 요렇게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요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데 또 요렇게 써놓고 풀 때는 또 이렇게 풀고 막 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풀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해설도 있고 이렇게 쓴 해설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냥 바로 가세요. 어차피 극한값은 그냥 a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개념 원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옆에다가 요렇게 바꿔 써버리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이렇게 계산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 써버리세요. 그 다음 좌우 미분계수도 마찬가지인데 좌미분계수에 해당하는 거는 리미트 x가 a에서의 좌미분계수는 h라는 함수를 미분해서 a 대입한 거. 그 다음 우 미분계수는 오른쪽에서는 g라는 함수니까 g라는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a 대입한 거죠. 요렇게 쓰는 게 다른 해설들은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풀어도 돼요. 요렇게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h' a- 대입하는 거는 어차피 h''a고
a 플러스를 대입한 것도 어차피 g 프라임 a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g 프라임 a랑 같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자고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자고요. 개념원리 해설도 개념원리 개념편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쓰는 거 귀찮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 알고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있으면 바로 요거 하자고요. 머릿속에서 이미 이거 알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쓰고 하자고요. 리미트 쓰고 이러면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다른 책들이 이렇게 검정색 요렇게 써 있더라도 우리는 요렇게 풀어도 되고요. 요렇게 써 있어도 요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닌데, 개념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문제 풀 때는 또 이렇게 풀어요. 개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니까 갑자기 뚱딴지 같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어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들을 보시더라도, 다른 책들을 보시더라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책이나 아니면 혼자 공부하고 있는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 조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거기 5번 미분과 나머지 정리에 간 게 있는데, 이거 문제 풀고 제가 다시 넘어올 건데 이거 다 지워버리세요. 이런 공식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식 저도 외우지 못하는 공식이에요. 이거 공식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냥 그 나머지 정리식만 세울 줄 알면 돼요. 수원에서 했던 거 식만 세울 줄 알면 되고, 혹시 모르셨다 하더라도 수업 내용 보시면서 식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 없으니까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오히려 공식 외우면 더 좀 실수해요. 이거 공식을 잘못 외워가지고 실수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공식 외워버리면 문제 못 풀어요. 좀 더 어려워지는 문제는 못 푸니까 이거 공식 아니니까 이건 지워버리세요. 이따가 문제 풀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풀이하시고요. 개념 정리하시고 예제 1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